2022년 6월 태평양 한가운데 18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 프리즘 커리지오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타실의 선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배는 총 2만 킬로미터의 항해 중 절반인 1만 킬로미터를 스스로 운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100번 넘게 자력으로 회피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 대양 횡단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추월당해 몰락한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요? 2025년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172% 급증,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산업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한국 조선업은 어떻게 AI와 친환경 기술로 완전히 다른 산업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경제학 전망대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자율운항 기술이 어떻게 바다 위에 테슬라를 만들어냈는지. 두 번째, 암모니아와 수소라는 미래 연료가 왜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무기가 됐는지. 세 번째,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투자 기회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2025년 실적을 보면 매출 29조 9천억 원,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무려 172%나 뛰었습니다. 조선업이 이 정도 수익을 낸 적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잔고입니다. 104조 원. 지금 당장 새로운 주문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앞으로 3년 넘게 일감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배 한 척 만드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물량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HD 현대사모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6.9%입니다. 조선업에서 영업이익률 16%대가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전통적으로 조선업은 박리담의 산업이었거든요. 마진 5%만 나와도 잘한다는 소리 듣던 업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랑 비슷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자율운항 기술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연료 엔진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선업의 부가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자율운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해상사고의 80%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인적 과실입니다. 졸음, 판단 착오, 소통 실패.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사고 10건 중 8건이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와 토키오 MOU 통계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사람의 실수를 줄이면 해상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HD현대의 자회사 아비커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이 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자율운항이라고 하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도로 위에서 하는 일을 아비커스가 바다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운항 기술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선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준이에요. 내비게이션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2단계는 시스템이 직접 조타와 속도를 제어합니다. 선원이 타고 있긴 하지만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3단계는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운항하며 비상시에만 육상에서 원격 제어하는 방식이고 4단계는 완전 무인 운항입니다. 선원이 아예 타지 않아요. 지금 아비커스는 2단계 기술을 상용화했고 3단계와 4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에는 완전 무인 선박이 바다를 누비게 될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에요. 그런데 자율운항이 왜 중요할까요? 안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아비커스가 프리즘 커리지오로 대양 횡단을 했을 때 나온 데이터를 보면 AI가 최적 항로를 설정해서 연료 효율이 7%나 향상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5% 줄었고요. 7%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대형 선박 한 척이 1년에 쓰는 연료비가 수백억 원입니다. 7%면 수십억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선주 입장에서는 자율운항 시스템을 안 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계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HMM이 아비커스와 대형 상선 40척에 하이나스 컨트롤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비커스는 지금까지 총 350여 척의 자율운항 솔루션을 공급했고 개조 선박 기준으로 100척 이상에 적용했습니다. SK해운, 장금상선 같은 국내 주요 선사들이 줄줄이 계약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운항 기술이 왜 조선업의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해상사고 80%의 원인인 인적 과실을 줄입니다. 둘째, 연료비를 절감해서 선주의 수익성을 높입니다. 셋째, 탄소 배출을 줄여서 환경 규제에 대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니까 선주들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된 배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율운항만으로는 조선업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어요. 더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연료의 혁명이에요. 2023년 7월 국제해사기구 IMO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 배출을 100% 감축하겠다고요. 원래 목표가 50%였는데 2배로 올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 대부분이 쓸모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선박의 대다수가 벙커시유, 그러니까 중유를 태우는 디젤 엔진을 쓰고 있거든요. 탄소를 엄청나게 뿜어내는 연료예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연료로 움직이는 배가 필요합니다. 선주들이 강제로 배를 새로 사야 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훨씬 큽니다. 자동차는 개인이 사지만 선박은 척당 수천억 원이거든요. 이 거대한 교체 수요가 조선업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104조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료가 디젤을 대체할까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암모니아와 수소예요. 먼저 암모니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인데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탄소 연료예요. 게다가 수소보다 저장과 운송이 훨씬 쉽습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야 액체가 되는데 암모니아는 영하 33도면 충분하거든요. 기존 LPG 운반선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어서 실용성이 높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바로 이 암모니아 엔진 기술에서 세계 1위입니다. 2024년 10월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고압직 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7대 선급, 그러니까 KR, ABS, BV, DNV, NK, LR, RINA 모두에게서 형식 승인을 받았어요. 형식 승인이 뭐냐면요. 이 엔진을 상업용 선박에 써도 된다는 국제 인증입니다. 기술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팔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암모니아 엔진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요. 누출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거든요. HD 현대는 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암모니아 폐수 선외 배출 장치라는 걸 자체 개발했어요. 폐수 탱크 내 암모니아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용 기준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독성 위험 구역 설정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선내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될 수 있는 위험 구역을 미리 설정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 선급 ABS에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까지 확보한 거죠. 그 결과가 시장 지배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7척 중에서 HD현대가 19척을 수주했어요. 점유율 70%가 넘습니다. 싱가포르 EPS, 그리스 캐피탈 같은 글로벌 선사들이 HD현대를 찾고 있어요.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HD현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소는 궁극의 친환경 연료로 불려요. 태우면 물만 나오거든요. 탄소 제로인 건 물론이고 다른 오염물질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 난도가 극도로 높다는 거예요.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극저온을 대형 선박에서 유지하면서 운항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HD현대는 2030년을 목표로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과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고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 일본 에모엘과도 협력하고 있어요. 2022년에 국내 최초로 LNG와 수소를 섞어 쓰는 혼소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2023년에는 대형 수소 화물 시스템으로 DNV 성급 개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모니아가 지금 당장의 무기라면 수소는 2030년대를 위한 무기인 셈이에요. 자,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조선업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답은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에 있습니다. IMO의 2050 탄소 중립 규제가 만들어낸 강제적 선박 교체 수요예요. 전 세계 선주들이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배를 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배나 사면 안 돼요. 암모니아나 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 선박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곳이 한국, 특히 HD현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조선업 수익률이 16%대까지 올라간 진짜 이유입니다. 기술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과거에는 조선업이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중국이 싼 인건비로 물량을 밀어붙이면 한국이 밀렸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첨단 선박 시장이 열린 거죠. AI 자율운항 시스템, 암모니아 엔진, 수소 연료 저장 기술, 이런 걸 다 갖춘 조선소는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HD현대가 그중 하나고요. 2000년대 초반 LNG 운반선 시장이 열렸을 때도 한국조선업이 기술력으로 시장을 석권했어요.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LNG 화물창 기술을 먼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모니아와 수소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를 실제로 만드는 생산 능력도 따라와야 하거든요. HD현대는 여기서도 한 발 앞서가고 있어요. 미래 첨단 조선소 프로젝트, 영어로 FOS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가 핵심입니다. FOS가 뭐냐면요. 조선소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실제 조선소를 가상 공간의 3D 모델로 똑같이 재현하고 IoT 센서와 빅데이터로 모든 공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트윈포스라는 가상 조선소 플랫폼을 만들어서 2023년에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의 위치, 공정 상황, 설비 가동 현황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HD현대는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팔란티어의 데이터 플랫폼 파운드리를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현장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만들고 있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생산성 30% 향상, 건조 기간 30% 단축.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이 직접 밝힌 수치입니다. 왜 이런 투자를 하느냐?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숙련공 부족이에요. 용접, 도장 같은 기술은 10년 넘게 경험을 쌓아야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에 안 오려고 해요. AI와 로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HD현대의 자율운항 기술이 군사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팔란티어와 공동 개발 중인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가 있어요. 경하 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인데
정찰과 전투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2026년 개발 완료가 목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HD 현대의 자율운항 기술이 군사적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선에서 검증된 기술이 군함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산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첫째, AI 자율운항 기술로 선박이 스마트 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을 바꾼 것처럼요. 둘째, 암모니아와 수소 엔진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IMO 규제가 이 변화를 강제하고 있고요. 셋째, 이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곳이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HD 현대가 그중 가장 앞서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이 기술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영업이익률 16%라는 숫자가 그 증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04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세주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국 조선소들도 기술 추격에 나서고 있고요.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규제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지금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AI 자율운항 선박과 친환경 연료 기술이 조선업을 어디까지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HD 현대의 기술 선점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중국의 추격이 더 빠를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